성공보다 무서운 만남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나를 믿어주고 솔직하게 조언해주며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내가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태도와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스며들어 미래의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평생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술을 마셔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인간을 벗어나 짐승이 되고는 합니다. 술이라는 녀석은 한번 먹게 되면 사람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묘한 녀석입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신사적이고 누구보다 사람 좋은 척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 실수하면 술 때문에 그렇다며 술에게 그 손가락질을 돌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술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욱 부드럽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과 술을 마셔보면 친구로 삼아도 좋을지 아닐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마셔대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닌 술을 건전히 즐기는 친구와 어울리십시오. 마치 기름이 불을 거대하게 키우는 것처럼 술은 친밀한 감정과 즐거움을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실 때에는 항상 이것만큼은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에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에는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이 공급된다면 그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이 어눌해지며 결국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절제하며 작은 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술 기운으로 인해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절제력이 대단하다는 뜻이고 또한 그 사람의 드러난 밑바닥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단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되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음주는 스스로를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시는 음주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건강입니다. 두 번째, 남 탓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며 자기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나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올바르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던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꼬인다면 절대 남 탓하지 마십시오.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나의 평소 행실이 가져온 인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바꾸십시오.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십시오. 남 탓만으로 상황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남 탓은 결국 상황만 나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다른 사람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의 탓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당당하게 모른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도 조금 알거나 아예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며 아는 척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자는 멀리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떠벌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조금만 살펴보면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인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스스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는 법입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나에게 꾸중하는 자와 친구하라.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는 맛없는 음식은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 싫고 나를 꾸짖는 말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보약과도 같은 말이지만 내가 듣기 좋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은 결국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꾸짖고 조언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로 그 친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 자기 자신을 모른 채 남만 잣대로 재는 친구는 제외입니다. 그저 나를 위해, 나와 그의 인생을 위해 자신의 체면과 목숨을 걸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잘 들어주는 친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도 물론 기쁩니다. 하지만 가장 기쁠 때는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그저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가 아닌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은 우리들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지만 입은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말을 내뱉는 것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릴수록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쉬운 처세술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만 하기 바쁘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지혜를 지나치는데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거 아닐까요? 그저 잘 들어주십시오. 여섯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갖고자 계속 결핍과 갈증을 느끼고 결국 그것을 갖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에 자신의 목적조차 잊어버린 채 삶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나 가치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것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들을 가장 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한쪽이 차지 않습니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셔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결국 그 욕망을 계속 마시다가는 욕망에 먹혀버릴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돈보다 지혜가 풍부한 사람. 이 세상을 살기 위해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한 돈은 생각보다 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풍부해진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물질적인 것을 보고 친하게 지내려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저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부유한 사람과 어울리세요.
지혜란 녀석은 불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난조차도 더욱 부드럽게 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에 취해 살기보다는 독서와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지혜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지혜는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슬기로운 자와 벗이 되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틀림없이 해를 입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본질을 보십시오. 그 본질로 인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과 친구할 때보다 훨씬 행복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5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신념으로 행동합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셋째,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넷째,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성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르침도 없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없으면 자기의 결점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모르고 그저 그 사람의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나 또한 올바를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절대로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인간과는 벗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첫걸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대가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과 같이 그대의 부모에게 베푸십시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번째, 실수하지만 반성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2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는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남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과실이 적을지언정 남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인 이상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그저 반성의 여부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법입니다. 실제로도 반성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만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에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성의 뜻은 결코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잘 들으셨습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그동안 바보 같고 멍청해 보여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오늘 배운 놓치지 말아야 할 좋은 사람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내일부터는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오늘 배운 10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어도 나는 그 친구 옆에 끝까지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평생 옆에 두고 싶은 친구를 찾아 나서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의 삶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